오프닝을 좀 먼저 딸까요, 선생님? 그래. 그리고 선생님 좀 이따가 그 다음 주 거로 오프닝도 준비합시다. 걷자 입냄새 고민 구강관리 제품 인기 껑충.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5일 일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시크릿 매직 였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은 마스크 벗자 입냄새 고민 구강관리 제품 인기 껑충이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고 이제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마스크를 안 쓰는 분들도 많이 보이고요. 마스크 없는 일상에 슬슬 적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스크 없는 일상이 되면서 크게 변한 것 중에 하나가 치약, 칫솔, 구취 제거제 매출이랍니다. 입냄새와 치아 미백 관리에 신경 쓰는 사람들이 늘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고 하고요. 이 마스크 시대에 얼마나 치아 관리를 안 하고 살았으면 갑자기 이렇게 매출이 뛰는지 참 그동안 좀 관리 좀 하지. 예. 채팅창에 역시 쓴 게 편하다라고 하신 분이 있고 예. 자, 아무튼 입에서 나는 구취의 원인 중 큰 게 또 치아 아니겠습니까? 다들 치아 관리 시대를 맞아서 신경을 좀 많이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스크 할 때가 사실 필수 아닌가요? 라고 하신 분 있습니다. 그쵸? 사실 구취 제거제 이거는 마스크 하고 있을 때 내가 내 냄새를 느끼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더 쓰셨던 분들도 있긴 한데 이제 사람들을 대하는 일을 하시는 분들은 또 필요하기도 하죠. 자, 오늘은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하는 날이고요. 마술의 신, 스트리머의 신, 결혼의 신, 개그의 신 다 아니고요. 치아 관리의 신, 치과 의사로서 나오신 박재성 선생님, 일명 매직박과 함께 할 겁니다. 치아 관리에 궁금한 모든 것 잠시 후에 토크를 나눠볼 거고요. 치아 토크 전에 인간으로서의 매직박 이야기를 더 많이 들어볼 거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베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녹음 일정은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을 테니까 참고하세요.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또 아유,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2년 만인가?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휴일에 이렇게 또 의자 어떻게 팔고 잡는 거 편하십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벌써 켜져 있어가지고 또 아 마이크도 켜져 있는 건가요? 네네네네. 아, 큰일 날 뻔했네요. 예. 네. 아 이렇게 또 하나 모자를 또 이렇게 또 쓰고 아, 그렇죠. 그쵸. 예. 아 못 타고 오셨어요? 자가를 이용했는데 그 뭐 등록 번호 다 해주- 시지 않았나 봐요. 들어올 때 들어올 때 뭐라고? 뭔가 예. 아 그래요? 물어보시잖아요. 예. 그러고는 뭐 누구 뭐 왜 오셨어요? 그래서 아유 배성재 텐 출연하러 왔어요. 네. 출연자 성함이요 박재성이요. 그러니까 운전자 성함은요? 그러더라고. 매니저인 줄 알고. 매직박으로 등록을. 아 그랬나 보다. 매직박으로 해도 아 그랬나 보다. 매직박으로. 아 그래서 매직박. 운전자분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재성인데 그때 좀 당황하시면서 아 죄송합니다 그러고 그랬고 아 여기 11층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예. 뭐 들어가서 저 배성재 텐 위치가 예. 그래 누구 매니저세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약간 매니저님의 비주얼이 좀 느껴지는 있었어요. 네, 느낌으로 오셨어요. 그쵸, 있을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들어오면서 예. 방송국이 아무래도 또 이제 좀 삼엄한 그게 그거 있기 알죠, 알죠. 때문에 그럼요. 또 보도본부도 있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렇게 이제 방송국에 가끔 오시는 분들은 그쵸. 또 처음 왔습니다. 아니 처음 아니고 두 번째. 예.
왔는데 이제 몇 번 오시면 이제 바로 이제 청경환 씨들이 워낙 이제 눈썰미가 좋으셔서 금방 느낌을 아시는데 이제 예전에 저는 좀 잊기 어렵죠. 예 네. 예전에 최용수 감독님도 한번 살짝 약간 그렇게 예 약간 그 어디 가세요? 잡힐 뻔한 적도 있었다. 예 최용수 감독님이 이제 굉장히 그 고급 세단을 몰고 딱 이렇게 정장 그쵸, 정장 해설위원으로 그쵸. 싹 들어오셨는데 네. 이제 청경환 씨가 이렇게 오신다 안녕하십니까 하고 뒤를 이렇게 보니까 오셔가지고 내가 운전 기사인 줄 알았나 보다. 그랬나 봐요. 윤스님도 못 알아보실 때도 가끔 있다. 왜냐면 이제 매번 이제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굉장히 활발하네요, 너무나 채팅이 예, 생각보다. 워낙 이제 그 기다리셨기 때문에 또 큰 거 온다. 예. 근데 좀 살이 빠진 것 같은데요? 조금 빠졌다가 최근에. 다시 요요가 와가지고 작년에 보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땐 더 내려갔었나요? 예. 월드컵 기간. 월드컵 기간에 좀 올라오고 그때는 오히려? 작년 상반기에 좀 빠졌다 하반기에 다시 찌고 그때 계속 일렁임이 있네요. 네 비비고 때 뵀을 때가 이제 최고점 진짜. 예. 그때는 저는 인생- 처음 뵀으니까 예. 왜 배뚠뚠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때는 진짜 뚠뚠하더라고요. 그때는 근데 뚠뚠해 진짜. 인생 최고점. 예. 파밍 잘 된 그 예. 타르코프라는 게임에 파밍 잘 되면 이게 갑옷이 점점 뚠뚠해지거든요. 그래서 뚠뚠이라고 그래 뚠뚠이. 파밍 잘 된 그 이 PMC. 내용 이 썰들을 이제 방송 가서 좀. 진짜. 뭘 또 담을라 그래. 네요. 아, 이 얘기 정도는 한 번 더 하셔도. 자, 가겠습니다. 아 또 이렇게 작은 곳에 큰 분이 오셨습니다. 자, 맨 처음 그 오프닝 여기 부분에 여기에 그 연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거 꺼야 되죠. 안 끄셔도 돼요. 소리만 안 나게. 네, 가겠습니다.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고 싶은데 누런 치아 때문에 삐뚤빼뚤한 뻐드렁니 때문에 입에서 나는 발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잠깐만 발냄새는 뭐니? 청취자들 모르고 입에서는 주로 발냄새 난다는 표현 잘 안 하긴 해요. 그러니까. 똥냄새라고 하지. 아갈똥. 그렇죠. 입 똥이라고 해 똥. 이 똥내 똥이랑 똥. 입 똥내는 내가 많이 아갈 먹었어도 똥내. 발냄새는 발이란 표현 야 좀 발냄새가 더 이거 야, 똥이라는 표현을 많이. 그러니까 똥냄새보다 나은 거 아니에요? 아니 똥냄새가 더 심한 거긴 하지만 그건 되게 그거는 흔하는 예. 용어예요. 익숙하게 아갈똥. 쓰는 물회지만 이거는 그쵸. 처음 보는 물회니까 맞습니다. 양말 먹었어 뭐 이런 표현. 너 뭐야? 양말 먹었어 뭐 이런 표현. 입에서 나는 냄새 때문에로 하시죠. 예. 가겠습니다. 아 발냄새로 할게요. 너무 시고 마스크 벗고 환하게 웃고 싶은데 누런 치아 때문에 삐뚤빼뚤한 뻐드렁니 때문에 입에서 나는 발냄새 때문에 자신감을 잃으셨나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해지고 싶은데 썩고 있는 치아 때문에 흔들리는 치아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제대로 못 씹고 못 먹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현업에서 치과 의사로 뛰고 계신 찐 치과 의사를 모시고 치아 관리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덤으로 마술과 야구, 스트리밍 관련 토크까지 쉴 틈 없이 나눠보겠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치아 관리의 신과 함께 고개를 드세요 배성재 씨. 당신은 아직 임플란트도 안 했습니다. 베텐 특별기획 신과 함께 베텐러들의 각종 치아 고민을 들어주고 치아 관리의 궁금증을 해소해주기 위해 저 멀리 성남에서 나비처럼 날아온 찐 치과 의사십니다. 치과 의사이기도 하지만 마술사이기도 하고 구 개그맨 현 스트리머이기도 한 분이죠. 본명보다 예명으로 더 많이 불리는 남자 박재성 매직박님을 모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진짜. 반갑습니다. 예. 현직 치과 의사이자 스트리머 또 땡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예. 매직박 박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직박을 워낙 유명하셔가지고 뭐 설명이 필요 없으시기도 하고 또 그 방송 용어로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다라이박이라고 불리시기도 하고 그죠? 네. 예.
다라이. 예. 아시죠? 다라이 뭔지. 그렇죠, 그렇죠. 저희 세대는 알잖아요. 저희는 알죠. 예. 예. 세숫대야의 좀 더 그 과격한 표현. 그렇죠. 이제 크기에 대해서 이제 고무대야. 그쵸. 예, 고무대야. 김장할 때 쓰는 예. 빨간색. 그런 별명을 제가 가지고 있죠. 봄은 알아요라고 하신 분 있고. 뭐. 그리고 저희가 7, 8년생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쵸, 굉장히 7, 8년생. 뵙고 싶었는데 네. 이렇게 베텐에 어렵게 또 모시게 됐네요. 아 불러주셔서 너무 가문의 영광이죠. 예. 저 같은 한낱 일개 일반인이 이렇게 또 좋은 무슨 SBS 말씀이세요? 방송국에 이 배성재의 텐에 나올 수 있었다는 거 굉장히 영광스럽게 무슨 생각하고 말씀이십니까? 있습니다. 예, 그 내적 친밀감이 굉장히 이미 큰 사이였어요. 베텐 멤버인 침착맨의 최측근이시기도 하고 또 저랑은 제가 프리한 다음에 했던 첫 상업 활동 제1의 본부장이라는 만두 컨텐츠에서 주펄 작가님이랑 또 같이 만났던 사이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때 또 사진도 찍었었고 사진도 찍었죠. 그때 거의 결승까지 오셨는데 결승에 아쉽게 올라갔죠. 예. 3명 탑 예. 3에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택을 못 받았죠. 아쉽게 우승하진 못하셨고 네. 예 아무튼 그 침착맨을 통해서 섭외 의사를 먼저 여쭤보고 좀 네. 섭외에 들어갔는데 네. 어떻게 올게 왔다고 생각하셨는지 저는 사실은 이제 뭐 방송을 진행하니까 하다 보면은 물어봅니다. 예. 왜 베텐 뭐 연락이 올 것 같은데 안 예. 오냐? 왜 안 나가냐? 저한테 물어봐요.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에 뭐 이제 타방송국에서 그 개그 관련 프로그램도 한 적이 예. 있고 해서 그 다른 영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뭐 이렇게 연예계 활동을 꾸준히 하거나 예.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냥 뭐 침착맨 친구잖아요. 사실 예. 여기서 지금 여기서나 뭐 유명한 거지 사실 외부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시청자분들이나 저를 아시는 분들은 가끔 물어보셔도 저랑은 네.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아. 연락이 와서 좀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요즘 뭐 대스트리머 시대인데 매직박은 뭐 거의 다 알고 계시고 또 베텐도 약간 반쯤은 인방이거든요. 지상파이기도 반쯤은? 하지만 그래요? 네. 반인방. 반인방. 예. 그쵸. 반인 반지. 그래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그 출연 소식이 확정되고 또 개인 채널의 소식을 전해주시고 방송에서 써먹게 베텐과 배성재 밈을 알려달라고 미리 좀 예습형 맞아요, 방송을 좀 맞아요.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네, 좀 뭐 있냐 가서 뭐 이렇게 좀 얘기할 만한 거리가 있는 걸 알고 있으면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 예. 대부분 뭐 그냥 뭐 배디 크다는 관련 크다. 배성재 허리띠 극한 직업 뭐 이런 그런 밈들. 약간 철진한 것들이네요. 네, 뭐 그런 밈들이라서 예. 쓸만한 게 없었다. 그래서 그렇죠. 그냥 순정 상태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주자. 순정 상태로. 네, 그냥 왔습니다. 예. 그리고 매직박님도 침착맨이 주장하는 그 최악의 세대 예. 7, 8년생을 네. 최악의 세대로 규정해서 그 피해자 모임 중에 한 명이시잖아요. 그렇죠. 저랑 또 김풍 작가, 김성애님, 슈카님. 네. 예.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악의 세대. 그냥 이거는 후레임이다. 그쵸. 침착맨의 프레임. 후레임. 예, 프레임. 프레임이다. 그냥 뭐 얘기하다가 예. 자기 주변에 그냥 자기가 좀 껄끄럽거나 지독하게 이제 뭔가 까내리고 싶은 사람들의 그쵸. 예, 이름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렇죠. 7, 8년생이 최악의 세대라고 하면서 여기 보면은 최현우 씨 이름 빠져 있고 그러네요. 대도서관 이름 빠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냥 자기 친한데 자기 친한 형들 중에 그냥 자기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까내릴 수 있는 형들의 이름을 그냥 모아놓은 것이다. 약간 악질적인 프레이밍에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말려들었죠. 후레임이죠. 네. 사실 이제 침착맨의 그 프레이밍이 워낙 이제 또 대기업이 되다 보니까 이것 때문에 저희가 그 매도를 좀 당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7, 8년은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네. 별일 없었어요. 별일 그죠? 없었어요. 저희 성장 과정에도 문제 없었고 순탄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곱게 자라서 곱상한 외모와 함께 열심히 공부하고 예. 네. 만만한 세대다. 맞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감이 되니까 너무 좋네요, 진짜. 그리고 침착맨이 만든 커뮤니티 침하하 사이트에 그 제가 이제 위인 사당이라고 네. 예, 생사당 게시판이 있는데 거기 댓글로 친구님 전화 주세요. 네. 이렇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네. 아니 그 비디께서 직접 그 글을 하나 쓰셨더라고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뭔가 그래도 저도 봤습니다 하고 뭐 환영합니다라는 인사는 해야겠는데 사실 뭐 저희가 그렇게 친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도 모르고. 연락처도 뭐 모르고 예. 그래서 뭐라고 할까 하다가 이 전화 주세요가 전화해가 제 밈이거든요. 야구 중계 같은 걸 할 때 제가 이제 아는 선수들이 막 나오면 예. 뭐 희관아 이따 전화해 뭐 이렇게 막 중계하다 말고 그 제 밈이 있어서 예.
성재야 전화해라고 쓰려다가 아 또 그거였구나. 말 높이도 좀 그런데. 그래가지고 저도 그래서 전화 주세요. 이거 전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작가한테 전화해라. 섭외 전화해라. 아, 그래서 아니, 이거 섭외 전화로. 네, 섭외 전화해라라고 해서 지금 모시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러면은 잘 됐네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네. 실제로 전화를 아. 했습니다. 예. 실제로 전화를 주셨네요. 자, 어쨌든 두 분이 말 놓는 거 보고 싶다고 하신 분도 있는데 네. 말은 뭐 언제든지 또 네.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잘 놓는 스타일이세요? 저는 뭐 평소에? 상대방에 놓으면 바로바로 놉니다. 아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김풍 작가님하고 좀 비슷한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예. 아니 저는 사실 말을 잘 못 놓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예. 그 침착맨님하고 말 놓는데도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저도 침착맨님이랑 주펄 작가님이랑 말 안 났어요. 아직 안 그러니까 예. 원래 이제 계속 저도 그렇게 가는 건데 음. 중간에 한 명이 껴서 한쪽에는 말을 놓고 한쪽에 안 놓고 있으면 그게 되게 이제 불편하죠. 족보 꼬이는 것처럼 예. 그렇게 되면 이제 할 수 없이 내려놓게 되는데 이 김풍 작가님은 그냥 처음부터 말을 막 놓는 스타일이시더라고요. 그래요? 아야 이거 뭐 친하게 지내야지 뭐야 죄송하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뭐 천천히 이렇게 하는데 계속 말을 놓으니까 이거 봐라 내가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갖고 저도 한 두 번째부터 그냥 편하게 근데 그러니까 좀 더 빨리 가까워지는 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도 끝나면 놓도록 하죠. 방송이니까.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매직빵님 온다고 하니까 스브브 222님 작은 곳에 큰 거 온다. 쿠쿠 1204님 공중파에서 욕하시면 안 돼요 형님. 스트리밍 할 때 또 이제 약간의 양념을 좀 사용하시나 보네요. 이거는 이제 그 야구장에 가면 예. 축구장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제 팬들이 가끔 이제 자기의 마음에 안 드는 플레이가 나올 때 욕을 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묘사해 드리는. 해소해야죠. 네? 해소가 필요하죠. 사실. 그렇죠. 스포츠 보면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이제 재방송에서 제가 옛날에 대전 야구장에 가면 그랬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연기를 한 것인데. 한화. 네, 그걸 마치 제가 무슨 계속 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것도 후레임이다. 후레임입니다. 한화의 야구를 볼 때만 할 뿐인데 매번 한화 야구 볼 때 안 해요. 안 해요? 한화 야구를 보고 하는 분들이 있던 거를 전달을 해준 거예요. 제 어릴 때 야구장에 있었던 일을 예. 했는데 이제 그게 좀 전달이 그렇게 됐네요. 그래요. 예. 자, 그리고 YM 간다님 화면 꽉 차는 투샷 기대합니다. 지지투스님 큰 코와 큰 다라이의 만남에 가슴이 옹졸해지네요. 어라이브 올더 세임님 실제로 보면 왜소한 베리풍치에 실망스럽진 않은가요? 좀 왜소하지 않아요. 좀 그렇게 뭐 근데 빵빵합니다. 빵빵 뭐 네, 근데 오늘은 좀 얼굴이 이게 이제 앉아서 뵈가지고 그런지 몰라도 좀 안정 괜찮아진 좋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땐 좀 부어가지고 처음 봤을 때는 그때 한창 때라고 컨디션 좋을 때 만두 관련 그 컨텐츠 찍을 때가 제가 인생 최고점이어가지고 2021년 그때에 비하면 지금은 굉장히 이제 제가 그리던 그 모습이 그때 찍을 때 뭐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만두 촬영하는 그쪽에서 이제 이게 사실상 반광고기 때문에 그쵸. 만두를 계속 먹는 씬이 있었죠. 계속 먹었죠. 심사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뱉는 통을 갖고 다니셨어요. 제 옆에. 맞아요. 먹고 뱉으시라고. 계속 안 찍어야 뱉으셨죠, 돼요. 근데 저는 단 한 번도 뱉지 않았어요. 맛있다고 다 드시던데. 왜 뱉어야 되죠? 맞아요. 그냥 다 드시더라고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질문도 있는데 펩제달님 치과 의사로 출연하시는 건가요? 스트리머로 출연하시는 건가요? 마술사로 출연하는 건가요? 한화 팬으로 출연하는 건가요? 직업이 워낙 여러 가지셔가지고. 네, 저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작가님이 아시지 않을까요? 일단 타이틀은 저희가 치과 의사 쌤으로 모신 건데. 알겠습니다. 다 얘기해야죠 또. 네. 타이틀만 걸어놓고. 베텐 멤버 침착맨 방송을 또 같이 챙겨보시는 분들 다 누군지 아시겠지만 베텐만 듣거나 라디오만 듣는 분들은 누구신지 또 모를 수 있으니까 저희가 매직박 님이 누구신지 프로필을 정리해서 소개하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잘 들리는 한 문장 프로필. 매직박 본명 박재성 1978년생 머리둘레 64cm
학창시절 공부 재능러로 전교 1등을 밥 먹듯이 했고 수능을 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경희대 치대에 입학. 대학 시절 야구 동아리를 10명에서 60명으로 키운 핵인싸. 남들을 웃기고 싶어서 대학교 1학년 때부터 마술을 배우기 시작. 마술 알바를 하며 지내던 중 유명 마술사 회사 오디션에 합격해 이은결, 최현우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프로 마술사가 됐으며 치과 의사와 마술사로 살던 2007년 우연한 계기에 KBS 폭소클럽2에 스카웃되며 치과 의사 겸 마술사 겸 개그맨으로 활동. 폭소클럽 하차 후 치과 의사로 지내고 있을 때 매일 게임만 하는 개그맨 김기열에게 개인 방송을 하라고 추천하며 김기열, 양상국 등과 함께 인터넷 방송을 시작. 지금은 게임, 치아 건강, 일상, 토크 등 다양한 컨텐츠를 업로드하고 있고 침착맨 방송의 소닉박 영상으로 유명해졌으며 열렬한 한화 팬으로 한화가 18연패하던 시절 편파 중계 리액션으로 인기 급부상했고 고등학생 때는 슬램덩크에 빠져 농구를, 대학 시절엔 야구부에 들어가 야구를, 현재는 자동문 축구단 회장으로서 축구를 즐기는 스포츠맨이며 배도라지 크루의 멤버이고 현재는 다이어트 중입니다. 예. 다이어트 중이시네요. 내일부터. 내일부터. 네네. 저 잠깐 쉬고 있어요. 아. 얼마 전에 가족 여행을 다녀오는데 예예예. 전주를 다녀왔는데 그 먹거리가 많기 때문에 주면은 네. 대한민국 최고의 먹거리. 그렇죠. 그래서 예. 그 시기 동안 잠깐 중단하고 어. 또 오늘 이 녹화 이 녹음이라고 하나요? 예, 그 녹음이죠. 출연을 해야 되니까 컨디션 관리차 내일부터 다시 잠깐 중단 중이에요. 하는 건 맞습니다. 방송하기 전에 사실 어떻게 보면 탄수화물을 좀 섭취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예. 두뇌가 좀 돌아가죠. 당분이 있어야죠. 역시 의사 선생님이 정확히 하시네요. 네. 그 치과 의사 선생님 말고도 대표적인 직업이 마술사인데 마술사가 된 이유도 이제 웃기려고 또 개그맨 시험도 많이 보셨다고 하는데. 네, 제가 그 어릴 때부터 꿈이 코미디언, 예. 그 개그맨이라고 하는 직업을 갖는 게 꿈이었는데 잘 방법을 몰랐어요. 전 대전에 살았는데 예. 대전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그런 연예인이 되는지 개그맨이 되는지를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예예. 일단 서울로 학교를 도망치듯 왔습니다. 이제 일단 혼자 있어야 뭐 왜냐면 부모님은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예. 그래서 서울로 학교를 와서 이제 알아보니까 뭐 콘테스트 이런 걸 나가야 되는데 예. 또 뭐 시간도 없고 뭐 여기 잠깐 나왔지만 야구부 활동을 하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대학교 생활이. 예. 그래서 이제 흐지부지 되다가 그래도 이제 항상 누구를 웃겨야겠다. 이거는 항상 머릿속에 있으니까 우연한 기회에 마술을 배우는데 제가 그럼 나는 우리나라에 없는 코미디 마술사가 되자. 외국은 마술사? 외국은 코미디 마술사들이 유명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우리나라는 그때 이제 이은결 씨, 최현우 씨가 주로 마술을 하셨는데 좀 멋진 거. 그렇죠. 네, 쇼죠, 쇼. 네, 뭐 흔히 말하는 훅가시 잡는 거를 좀 많이. 이거 안 되나요? 네, 폼 잡는. 네, 죄송합니다. 예. 폼 잡는 마술들을 많이 할 텐데 예. 저는 이제 남들을 웃기고 싶은 욕구가 크다 보니까 예. 좀 코미디 마술. 좀 예. 내가 망가져서라도 남에게 웃음을 줄 수 있는 걸 하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코미디 마술사가 돼야겠다 하고 이제 마술을 시작했죠. 그렇군요. 이게 네. 뭐 장르를 굉장히 또 독특하게 정하셨어요. 네. 그 마술사 시절에는 한국을 이끌어갈 신세대 마술사 4인방으로 네. 이은결, 최현우, 김유정국 씨와 소개 같이 된 적도 있었죠. 아침마당인가 그 홍서범 형님이랑 박미선 누님이 하는 프로그램 아침에 되게 유명한 제법 유명한 프로그램이었는데 네네. 거기에 저희가 4명이 출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쯤에서. 지금은 그러면 실력이 어느 정도신 거죠? 지금은 이제 뭐 은퇴한 이훈재. 그러니까 선출인 거지. 제가 현재 현역은 아니니까. 왜 하필 이윤재? 이훈재 형님이 요즘 유튜브 보면 좀 살쪘다고 그쵸. 많이. 예, 이윤재 형님도 지금 많이 지금 전북에 계셔가지고. 근데 제가 코칭 시켜주는 장면을 봤는데 예. 아직도 그 킥이 많이 살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그럼요. 살아있죠. 축구 영상 요즘 많이 봐가지고. 대한민국 역대 최고의 골키퍼신데 또. 지금 실력은 하여튼 형편없다. 그 이훈재님이 형편없다는 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그 지금은 현역이 아니다. 아하. 네, 한때 즐겼을 뿐. 지금은 잘 못한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윤재. 문재 형님 좋아해요. 이윤재 코치님이 이제 가끔 화면에 잡힐 때 보면은 왠지 막 원근감을 막 무시하시거든요. 네네네. 분명히 감독님이 앞에 계신데 네네. 이윤재 뒤에 앉아 계신 이윤재 코치님이 더 커 보이시도 하고 네네. 수원 이제 왕갈비 로드에 이어서 이제 전주 맛집 운재 로드를 개척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네. 자, 준호채님이 진지하게 물어보신 것 같아요. 마술을 배우면 결혼할 수 있나요? 마술 배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 혹시? 재밌어 합니다. 네, 재밌어 해요. 왜냐면 저는 또 장르가 또
코미디 쪽 예. 이제 웃음을 포인트를 항상 주기 때문에 네. 재밌어합니다. 하지만 이제 끝에는 결국은 네, 결과는 웃고 이제 만다. 짝대기 찍을 때는 짝대기는 오지 않는다. 예. 깔깔이다 그냥. 그쵸. 아. 예, 무대는 충분히 즐기지만 선택은 다르게 한다. 아. 그래서 마술을 배운다고 뭔가 어떤 인기에 도움이 되기는 쉽지는 않다. 아. 하지만 뭐 또 그냥 광대가 된다. 안 하는 것보다는 네, 그래도 또 이렇게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재미있고 유머러스한 사람들을 또 이런 신기한 특기를 가진 분들을 좀 멋지게 생각하는 분들이 확률이 조금은 올라갈 수 있다. 네. 바람잡이가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광대가 된다라고 하신 분 있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좋아했으니까. 예. 근데 이런 그런 걸 안 좋아하는데 이런 목적으로만 하면 좀 힘들 수 있죠. 아. 근데 저는 이제 광대가 되는 걸 원래 즐겼으니까 제가 예. 할 수 있었던 거고. 자, 그 2007년에 우연한 계기에 그 이제 치과 의사 시절입니다. 폭소 클럽에도 출연하는 개그맨이 되셨는데 이게 어떤 계기셨어요? 이때는 치과 의사 선생님 하시면서. 네, 일단 그 개그맨은 아니고요. 하여튼 예. 이제 출연을 했었는데 그 제가 이때 이제 이전에 이은결 씨랑 최현우 씨랑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예. 그리고 요때는 이제 공중보건의 시절 마지막 아. 공중보건의 마지막 겨울 이제 3, 4개월 후면 끝나는 뭐 복무 고다- 기간 끝나는. 그렇죠. 예. 그런 단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니면 복무한 직후인가? 근데 이은결 씨가 이제 추석 특집 뭐 그런 거를 녹화를 한다는 거예요. 방송국에서. 그래서 저는 이은결 씨한테 말 안 하고 예. 그냥 보고 싶어서 보러 갔습니다. 제 예. 주변에 이제 마술 좋아하는 예. 마술 동호회 분들하고 335 몰려서 예. 보러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공개홀에 이렇게 보통 줄 서가지고 입장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 서가지고 이제 뭐 입장을 기다려서 똑같이 들어가서 하는데 7시에 시작을 녹화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예. 7시 한 30분, 40분 정도가 됐는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 그러고 있었죠. 아, 뭐 하는 거야? 막 이제 뭐 괜히 뭐 네. 이거 이래도 돼? 막 이러고 있었는데 네. 장난으로. 근데 그 이은결 씨 매니저가 예. 제가 왔다는 소식을 어떻게 들었나 봐요. 뭐 예. 누가 이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올라오시더니 제 관객석으로 예. 잠깐 내려와라. 어. 그래서 이은결 씨가 부른다. 어. 그래서 가봤어요 대기실에. 예. 무슨 일인가. 그랬더니 뭐가 준비가 늦어져서 방송 시스템이 예. 한 30분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예. 바람잡이 시간을 끌어달라. 야,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구경하러 갔는데 예. 그러면서 저 쇼핑백이 있었거든요. 예. 저거 가져가서 30분만 막 이렇게 하는 거. 30분 어떻게 때우지? 30분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알겠다고. 그러고 일단 쇼핑백을 이제 보면서 나가는 거죠. 근데 제가 아는 마술 도구도 있고 예.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들고 무대에 가서 이제 한 3, 40분 정도 방송이 녹화가 시작될 때까지 한 예. 40분 좀 길었던 것 같아요. 4, 50분 정도를 이제 뭐 관객도 불러가지고 뭐 쇼도 하고 뭐 가장 멀리서 오신 분 뭐 해서 뭐 하고 뭐 마술도 거기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전 MC를 4, 50분을. 한 3, 40분 이상 한 것 같아요. 와, 그거 진짜 어려운 건데. 네네. 즉석에서. 그쵸. 그랬더니 이제 그때 서수민 PD님이셨는데 그 PD님 예. 그때 저를 이제 기억이 나셨나 봐요. 저 누구야? 저 사람. 예.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은결 씨를 폭소클럽에 섭외하려고 했는데 이은결 씨가 바빠져가지고 예. 못한다. 그러면 누구라도 추천해줘라. 했더니 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그랬더니 생각난다고 하면서 오라고 해서 이제 출연하게 됐죠. 어. 오디션을 보고. 근데 나중에 좀 잘 이제 풀리고 녹화를 뜨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너무 웃겼다고. 저 사람은 진짜 좀 미친 사람인 줄 알았다고 막 이런 표현 쓰시면서 음악 감독님이랑 되게 좋아하셨었어요. 야. 그래서 제가 출연할 수 있었어요. 굉장히 짜릿한 데뷔였네요.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제가 원래 꿈이 개그맨이었는데 네. 개그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거니까 완전 이제 꿈을 이룬 거죠. 완전 이거는 진짜 저의 더군다나 서수민 PD가 보는 앞에서. 그렇죠. 야. 어릴 때부터 가지고 있던 꿈을 이룬 계기였다. 슈퍼 서브로. 그쵸. 예, 역시 준비된 사람은 이렇게 또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지금 대화할 게 엄청 많은데 2부에 못다한 질문을 좀 이어간 뒤에 치아 코너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표의 아저씨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김진표 씨도 7, 8년생인가? 79. 7분인가요? 네, 79. 일단 그 2부에는 쭉 이어가 주시고 그 마무리 됐을 때쯤에 이렇게 해주세요. 슬램덩크 근데 자동문 축구단이 지금 에이스가 누구예요? 에이스요? 뭐 잘하는 사람? 네. 뭐 굳이 얘기하려면 김기열 씨가 좀 잘해요. 아. 기열이도 잘하고
또 전국진 씨라고 예. 유튜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전국진 씨 잘하고 예. 그다음에 아까 소개된 김유정국 마술사라고 마술왕이라고 활동하는데 그 분도 잘하고 몇 명 있습니다. 그래도 못하는 분들 못하는 걸로 입에서 이름 안 나오면 다 못하는 거예요. 네. 침착맨님이 오면 3골씩 넣고 가요. 2-3골씩. 멀티골을 넣고 가요. 침착맨이 공격수예요? 그러니까 뭐 공격도 했다 수비도 했다 하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한번 오셔야죠. 아니 저는 축구를 진짜 못하는데. 아니 오시면은 제 생각에는 그래도 이 어웨어니스가 있으니까 어웨어니스. 몇 골 넣고 몇 골 쓸어 먹고 가지 않을까. 예. 그리고 또 처음 오면은 또 이제 그 기대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패스도 좀 더 가고. 네. 그런 아니 게 뭐 있죠. 중계 필요하시면 제가 또 갈 수 있는데. 한번 저희 그럼 행사 때 한번. 무슨 아니 행사? 그래서 제가 옛날도 아니야 한 달도 안 됐어요. 침착맨님한테 물어본 적이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뭐 스폰도 받고 열심히 되게 좀 틀을 갖춰서 하고 있거든요. 스폰을 받아서 근데 어떻게 쓰십니까? 아 유니폼을 만들려고. 유니폼도 만들고 뭐 행사 같은 거 진행할 때 뭐 식비도 많이 들고 대관료도 들고 하니까 대관. 네네, 그런 거에 쓰는 건데 네. 그러면서 우리가 뭐 전체 이제 큰 대회를 하거나 네. 할 때 한번 무슨 대회요? 뭐 이제 내부 대회인데 뭐 스폰서 분들 이름을 걸고 하는 대회를 조금 거하게 맨날 매주 똑같이 하는 거긴 한데 뭐 시상식도 좀 하고 이렇게 틀을 갖춰서 한번 할 때 한번 여쭤보게 연락처를 좀 그러니까 주셔도 되나 물어봐 달라라고 말했거든요. 제가 그럼 오늘 뭐 마침 가니까 물어볼게요 그랬어요. 안 물어봐. 까먹은 거 같아요. 그런 어허. 그런 거 할 때 한번 그렇죠. 도와주시면- 중계를 한번 해드리면 중계 좋아요. 제가 근데 한번 뛰셔도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저는 다리 부러지고 뛰는 골절을 입었어가지고 1년 전에. 그러면 그 김풍 작가님은 잘하나요? 못해요. 못해요? 그 없는 각 있죠. 최용수 감독님 이상의 각에서 네. 묘하게 못 넣어요. 그러니까 여기 너무 앞이에요. 여기 한 1m 밖으로 차는 각이 더 어려운데 밖으로 차요. 진짜 그 정도예요. 에이스라는데? 그래도 한 2골은 넣고 가요. 한두 골. 상대가 누구예요? 자기 내전. 청백전으로. 청백전처럼. 그렇죠. 김기열님이 제일 잘하시고 김기열 뭐 몇 명 있습니다. 김기열 전국 선출은 없는 거죠. 선출은 저희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코치님으로 저희가 이번에는 이제 스폰 받아서 좀 총무 비용이 있으니까 예. 제가 이제 좀 친한 선수도 있거든요. 예. 약간 좀 차비 같은 거 주고 한번 와서 같이 한번 해달라. 그렇게 한번 준비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롤 선출이 있어요? 롤 선출은 너무 많아요. 월클 분들이 많아요. 세계 챔피언들이 많아요. 롤은. 네 맞아요. 김진수 이번에 전주 갔을 때 그 김진수 선수를 보려고 간 것도 있는데 울산 경기더라고요. 그래서 못 보고 왔어요. 이 지난주 1라운드. 예. 그거 중계하셨죠? 예. 졌더라고요. 울산이 이겼더라고요. 그럼 이제 계속 그 중계 K리그 예. 거의 매주 하죠. 그렇죠. 거의 매주 해야죠. 그러면 그 지방에서 하잖아요. 지방에서 하죠. 그러면은 내려가서 당연히 하잖아요. 당일에. 예. 당일에 가요. 예. 그 낮 경기라도 그냥 당일 낮 아침에. 경기여도 보통 오전에 새벽 기차나 뭐 그런 거 출발해서? 타고. 아. 예. 요번에는 차로 갔다 왔는데 네. 예. 기차가 없더라고요. 오. 울산행이. 그래가지고 오. 비행기 탈까 하다가 비행기 혹시 힘드네. 만약에 안 떠버리면은 이제 사고 중계를 나니까. 못 하니까 그래가지고 전날을 가긴 어렵고. 힘드네요. 자, 가겠습니다. 배성재 텐 오늘 배텐 특별기획 치아관리의 신과 함께 치아관리뿐 아니라 마술의 신, 개그의 신, 연애의 신, 스트리밍의 신, 동호회의 신, 한화의 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치과의사 선생님 박재성 선생님 일명 매직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치과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치아관리에 대해 궁금한 걸 모든 물어보고 답하는 Q&A 타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치과의사 네 뭐지? 아니, 앞에 못한 질문 못한 좀 하다가 질문을 좀 넘어가기로 할게요. 했잖아요. 아, 그래? 아쉬워서. 예. 그래. 그 2부 콜은 했고 그냥 바로 갈게요. 자 일단 저희가 오랫동안 또 모시고 싶었기 때문에 여쭤볼 게 굉장히 많은데 한화 팬으로 일단 굉장히 유명하시잖아요. 오늘도 네. 한화 모자를 또 쓰고 맞습니다. 오셨고 한화 모자를. 예
올해 중계 리액션 계속 하시는 건가요? 네, 올해도 그 하나 야구 중계를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좀 하려고 어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박호열님이 올 시즌 성적을 좀 예측해달라고. 올해는 다릅니다. 올해는 다르고요. 뭐 자꾸 이제 꼴찌다, 예, 탈꼴찌가 목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네네. 올해야말로 탈꼴찌는 물론이고 가을 야구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상위권이 아니고 가을 야구면 5등까지 하면 가을 야구를 그렇죠, 할 수 그렇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도전할 수 있는. 5위 안에 도전을 5위에 해볼 수 있다. 도전, 5위에 도전을 할 와일드카드에 수 도전을 해볼 수 있다. 예, 예. 모든 팀이 이제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도전이야 뭐 누구나 할 수 있죠. 네. 예. WBC는 어떻게 WBC도 이제 하려고요. 재밌게 보시고? 그럼요. 예. 그럼요. WBC 너무 봐야죠. 아. 국제전 야구는 국제전이 이렇게 막 축구처럼 막 붐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있을 때 또 재밌게 또 특히 또 이번 WBC는 또 일본 팀이나 이런 상대 팀들도 멤버들을 잘 꾸려가지고 예. 굉장히 좀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일전 진짜 잘 됐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두산 팬인데 저는 들었어요. 오비베어스 어린이 회원 출신이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또 두산이 또 웃을 일은 아니에요. 한동안 이제 두산이 좀 잘 나가긴 작년에 했지만 9등했죠. 작년 네. 이승엽 감독님 오시고. 예. 그래서 또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슬램덩크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했는데 저랑 같은 나이시니까 뭐 슬램덩크 엄청 학창시를 보셨죠. 네. 슬램덩크 뭐 우리 때 안 좋아하는 남자 학생들 거의 없겠죠. 예. 네, 너무 좋아하죠. 그 턴오버 농구단이라는 농구 동호회도 만들고 싶다고 하셨는데. 턴오버 농구단. 네, 턴오버. 예. 자동문 축구단처럼 이제 농구의 실책은 턴오버잖아요. 자동문이 이제 골대를 잘 열어준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 축구를 못한다. 예. 근데 여기 턴오버 농구단도 이제 농구를 즐기는 사람들과 함께 농구를 하면 좋겠다. 저는 어릴 때 농구를 훨씬 좋아해가지고 사실은 이 자동문 축구단이 이 농구단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였는데 이게 너무 잘 돼버린 거야. 그래갖고 축구단으로서의 어떤 틀이 갖춰져서 축구단으로 가는 거고 농구단은 농구단대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턴오버 농구단은 유명인 누가 있으세요? 좀 하고 싶다고 하신 분? 예. 뭐 테스터훈님이라고 그때 본부장 테스터우님 그 유튜브 만두 거기 나오셨던 분. 맞죠. 예. 시즈 그분도 뭐 하고 싶다고 하셨고 장지수님이라고 일명 꽈뚜룹 꽈뚜룹. 또 계시고. 형! 네. 예. 예. 나 농구 하고 싶어요. 형, 하고 싶어요. 그분도 계시고 뭐 가수 정기곤님도 농구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정기곤님이 그 박재범 씨랑 농구 팀을 원래 했었대요 코로나 전에. 그래가지고 뭐 관심이 있어 하시고 하셔서 하면 좋겠다. 너무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바쁘고 뭐 다들 정신 없으니까 정식 그 창단은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뭔가 접점이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반갑네요. 네. 예. 근데 일단 그 바다블루님이 운동 좋아하시는데 왜 살이 안 빠진다고 생각하세요라고. 이거는 뭐 너무 간단하죠. 덧셈과 뺄셈이죠. 운동으로 나가는 것보다 먹어서 입으로 들어오는 게 많으니까 칼로리가. 그러니까 찌는 겁니다. 이건 뭐 너무나 당연한. 그렇죠.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뭐 요즘 운동을 많이 안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예전에 이제 한창 뭐 수영도 하고 헬스도 하고 뭐 등산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할 때도 인풋 아웃풋에서 항상 플러스가 남으니까 그쵸. 그 남은 것이 이제 잔존 가치로 그렇죠. 어딘가에 쌓여 있는 예. 거죠. 네, 숨어 있는 거죠. 남게 되는 거고. 예. 뭐 이런 걸 질문한다는 건 사실 이유가 궁금해서가 아니라 그냥 저희는 그냥 돌리는 거죠. 그렇죠. 예. 네. 바다블루님 기억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배성재 도라지님이 매직빵님 비롯해서 침착맨, 주호민, 김기열, 철면수심, 단군, 승우아빠, 박정민, 갓보기, 옥냥이, 통닭천사, 풍월량님이 속한 배도라지 크루신데 네. 다음 배텐 출연자를 추천한다면 누가 어울릴까요? 뭐 나오신 분도 계시고 안 나오신 분도 계시지만 예. 저는 2분 정도 추천하고 싶은데 일단 박정민 배우님이 최근에 이제 저희 배도라지에 합류하셨는데 예. 이분이 굉장히 그 말을 너무 재밌게 하시고 예. 어떤 문과적 그게 되게 높으세요. 작가적 감성도 있으시고 해서 예. 아마 이 라디오에 나오시면 굉장히 활약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이제 단군님이 예. 우리 배디님도 그렇지만 단군님도 좀 축구를 되게 좋아하시는 걸로 예. 유명하거든요. 저도 그 한번 뵀어요. 그 뭐 행사 같은 거 할 때 뵐 일이 있죠. 축구 게임 관련 행사에서 뵈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단군님이나 박정민 배우님이 나오시면은 배성재 텐에 잘 어울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야, 이 멤버들이 다 진짜 화려하네요. 뭐 처음 듣는 분들도 있겠지만 네. 이제 침착맨의 마치 배도라지 크루 같은 느낌 친구들
이런 맞죠. 느낌입니다. 심창맨과 아이들 심창맨과 수준이죠. 아이들. 이제 이제는? 처음에는 좀 원탁회의였는데 예. 아 요즘은 너무 그 심창맨과 아이들 느낌이 많이 나서 심창맨 너무 커졌다. 아 너무 컸어요. 너무 커졌어요. 네.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치과 의사라는 직업에 대한 질문 그리고 또 치아 관리에 대해서 궁금한 모든 걸 물어보고 답하는 Q&A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치과 의사 박 원장의 매직 클리닉 비법 공개. 예. 사실 뭐 돈 내고 또 진료받아야 되는 질문들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 방송이니까 또 보내신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시무룩하다고 안 시무룩해요. 아 좋아요. 저 치과 상담하는 거 좋아해요. 아 왜 이렇게 나 시무룩하다고 하는 거야? 분야 중에 제일 좀 덜 재밌어 하시는 아니요 너무 재밌어요.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그 피곤하 한낱 제가 피곤하신다고. 공부한 걸로 예. 도움을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죠. 노페이라서 예. 아, 너무 좋아요. 부부캐 예. 너무 좋습니다. 라고 하신 분 있고 예. 좋아요. 중간중간 딴 얘기도 할게요. 예예. 디누리님이 배도라지 MT 때 보니까 잔뜩 먹고 양치질 안 하고 주무시더라고요. 가끔 양치질 안 하고 자도 괜찮은 건가요? 가끔은 괜찮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예. 만약에 양치질을 하루에 한 번 한다면 언제 해야 되냐? 어. 라고 물으신다면 자기 직전이 가장 좋다. 아, 왜냐면 잘 때 이제 입을 벌리고 주무시거나 이러면 예. 구호흡을 하거나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침이 마르면서 이 세균이 활동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아. 이 충치를 일으키거나 잇몸병을 일으키는 세균은 공기가 없는 곳에서 더 활발해요. 그러니까는 자기 전에 이제 하는 게 이왕이면 좋아요. 그리고 그 시간도 좀 텀이 길잖아요. 예, 아침 예.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 텀보다 다음날 아침까지 굉장히 길기 때문에 네네. 이왕이면 하는 게 좋아요. 어. 네. 근데 뭐 가끔은 안 해도 안 해야 괜찮지 된다. 않을까요? 네. 양치를 안 해야 내 손님이 늘어난다.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예. 네. 하면 좋죠. 웃음이 사라졌다라고 하십니다. 아니요 하면 좋죠. 예. 아, 치과 의사는 양치질을 언제 하나요? 저요. 예. 저는 이제 아침 식사를 안 합니다. 뭐 출근하기 바빠서 예. 라는 핑계로 해서 점심 먹고 하고 저녁 먹고 하고 2번. 네 자기 전에는 컨디션 좋을 때는 하고 아, 저녁 먹고 했는데 자기 전에 또 해야 돼요? 그 사이에 또 뭘 넣으니까요. 아, 야식. 예, 뭐가 들어가니까요. 아, 그러죠. 네네. 저에 해당하는 얘기네요. 예. 권팔팔님, 치아 교정 끝낸 지 10년 됐습니다. 치아 안쪽에 고정식 교정 유지 장치를 10년째 붙이고 있는데, 공짜 손님들이 많네요. 네. 예.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되는 건가요? 유지 장치 떼면 치아가 교정전으로 돌아갈까요? 이건 진짜 공짜 손님이에요. 요거는 그 자기 교정하신 치과가 있잖아요. 예. 그쪽에다가 이제 문의를 하셔야 되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말씀드리면 예. 보통 이제 교정을 뭐 한 2, 3년 했다. 그러면 교정한 기간보다 길게 유지 장치를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권장한다. 그러니까 3년 이상. 왜냐하면 치아가 원래대로 되돌아가려는 힘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너무 빨리 유지 장치를 떼면 실제로 좀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어서 예. 그럼 또 재교정하고 복잡하니까 그래서 좀 길게 하고 나서는 떼는 분들도 있는데 예. 보통은 이제 그렇게 되면 서로 피곤해요. 예, 뭐 또 재교정을 하면 이거를 돈을 뭐 깎아주네, 다 받네 뭐 이러니까 웬만하면 교정과 선생님들은 그냥 안 불편하면 붙이고 계시는 게 좋다 이렇게 아하. 말씀을 많이 하는 편이죠. 저도 그렇고요. 아, 결론은 가던 치과 가라. 아니요. 붙이고 계시는 것이 좋다. 아하. 너무 불편하지 않으면. 알겠습니다. 예. 진짜 이 공짜 그 상담 문의가 많이 왔네요. 예. 굉장히 많네요. 예. 한 페이지가 더 있네. 자, 타이거 4인님. 예. 치과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거 어려운 치과 질문입니다. 의사가 보면은 혹시 이제 치료 전과 예. 치료 후를 보면은 알 수도 있겠지만 일반인들이 구별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꼭 필요한 치료를 했는지 뭐 이런 거는 사실 뭐 너무나 케이스가 다르고. 제가 그 자리에서 진단을 한 게 아닌데 그 원장님이 이렇게 치료했다고 해서 이게 과잉 진료입니다라고 제가 확신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드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반인 분들이 알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 군데 치과를 좀 다녀보는 이런 좀 이렇게 좀 그런 생각이 비교해서 들면, 네. 비교해서. 네. 그러고 들어보면 이해가 되게 설명을 하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원장님들이. 예. 그러면 그거를 듣고 판단을 하시면 이거 치료를 내가 이번에 할지 다음에 할지 뭐 이런 것들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좀 구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치과 사연이 많이 왔습니다. 그 WJJ 보이즈님이 베텐에 얼음을 엄청 씹어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 유지혜 씨라고 러블리즈 지혜 씨가 지혜 씨.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진짜로요? 아이돌인데. 러블리, 네, 알아요. 예, 네. 지혜 씨가 이제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좀 네. 그 어금니가 하나가 없습니다. 없어서 가짜이예요. 임플란트를 하셨네. 예.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음을 생얼음을 엄청 우두둑, 씹어 우두둑. 먹는 예, 그게 버릇이에요. 약간. 습관이군요. 예. 그런 분들이 있죠. 있죠. 예. 네. 그게 치아에 안 좋은 건가요?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치아가 당연히 얼음보다는 튼튼하니까 얼음이 깨지겠지만 네네. 약간 이제 치아에 살짝 금이 가 있다거나 어떤 이유에 의해서 그런 경우에 그런 충격이 약간 막타로 가해지면 치아가 약간 쪼개질 수도 있고 예. 치아 끝이 깨진다든지 좀 금이 좀 더 벌어진다든지 이러면 많이 시리거나 뭐 신경치료 이런 걸 해야 될 확률이 생기기 때문에 네네. 뭐 이왕이면 충격이 안 가는 게 좋죠. 이왕이면 아무래도. 뭐 아몬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아몬드도 그래요? 네, 아몬드. 저도 옛날에 하나 치료한 게 있었거든요. 예. 신경치료하고 금으로 이제 학생 때 예. 우리 원내생 선배님이 이제 해주신 게 있는데 예. 한 10년 15년 쓰다가 아몬드를 먹는데 딱 하는데 딱 그 느낌이 온 거예요. 깨지는 느낌이. 그 뭔가 갈라지는. 짜릿한 쪼개지는 듯한 아프더라고요 며칠. 그러고는 이제 괜찮아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게 이제 치아가 쪼개져가지고 크라운 안에서 이제 뿌리 쪽이 쪼개져가지고 결국은 발치하게 되는. 저는 아몬드를 진짜 막 자루로 먹거든요. 제가 견과류를 엄청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 치아 자체가 신경치료를 하면 좀 치아가 약해지거든요. 예. 혈액 공급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걸 보완하려고 크라운을 했지만 또 뭐 운이 없었을 수도 있고 뭐 조금씩 피로골절처럼 금이 가다가 하필 그때 그랬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뭐 충격이 가는 건 좋지는 않겠죠. 이왕이면 안 가면 좋죠. 안 가면. 알겠습니다. 진지한 치과 상담 네. 잠시 해봤고요. 오마이걸의 살짝 설렜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치과 상담만 으로 끝이야? 네. 많아. 되게 많이 온 거죠. 이 정도면 되게 많이 댓글 왔어요. 그런 거죠. 이거 진지하게 많이 왔어. 시무룩하시다고. 안 시무룩해요. 텐션 아니 오늘 지금 시간이 좀 늦었고 네 아침에 또 이제 하필 쉬는 날이어가지고 뭐 가족들하고 또 소모하기도 했고 전에 그래서 그렇지 뭐 치과랑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매주 할 수도 있고 휴일에 업무를 보고 있어. 매주 할 수도 있고 매주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많다면 알겠습니다. 배성재 텐 일요일 방송 신과 함께 매직박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저희가 광고 나갈 때 잠깐 얘기는 했습니다만 그 자동문 축구단이라는 이 스트리머들과 셀럽들이 함께하는 축구단을 또 지금 회장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왜 근데 결성하시게 되신 거예요? 너무 저희 특히 이제 배도라지 아까 소개된 배도라지 크루들 있잖아요. 침착맨님을 비롯해서 이 크루들이 인터넷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 운동을 못 하죠. 집에서 게임하고 맨날 이런 걸 하니까. 그래서 필요하겠다. 그리고 저는 되게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같이 농구하자. 하면 항상 좋대요. 하지만 시간을 잡기가 어렵죠. 언제 할래? 언제든 해요. 이번 주 주말? 주말에는 제가 뭐 이렇게 항상 그렇게 핑계가 있죠. 잡지를 못하니까 하자 얘기를 하다가 그 김기열 씨랑 제가 그냥 모이자 해가지고 김기열 씨가 그냥 어느 날 대관을 해버렸어요. 돈을 비용을 내고 야 대관 했으니까 다 나와 그날 몇 시에. 그래가지고 이제 첫 주에 딱 모여서 했는데 이렇게 클락이 도는 거 있잖아. 맞출 수가 있어요. 시간을. 그래서 10분 한 경기를 하자. 10분을 맞추고 뭐 어떻게 골이 났나? 그랬는데 다들 막 누워가지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형님! 이러는데 시계를 보니까 9분 20초야. 9분 40초 뛰고 40초 뛰고 막 그래가지고 이건 너무 필요하다. 정말 우리가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겠고. 그 후로 이제 주변에서 축구 해야 되는 친구들 모으자 해가지고 1분만 뛰고도 이제 피냄새 나는 사람도 있어요. 아예 아니 그때 운동 안 하던 실제로 사람들은. 한 친구는
정말 진지하게 예. 앰뷸런스를 불러달라고 한 친구예요. 아우 누굽니까? 장난 앰뷸런스 진짜 이렇게 누구죠? 갑보기님이라고 아. 실제 불러달라고 하셨었어요. 그분 누워가지고. 그래갖고 데리고 나가서 그 예. 되게 추울 때였거든요. 예. 공기 쐬고 심호흡 시키고 해가지고 들어왔던 적이 있어요. 예. 아, 근데 물론 지금은 되게 많이 좋아졌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은 처음에 굉장히- 하시는 분은 진짜 큰일 날 수도 있는 건데 이제 하다 보면은 뭐 몸은 이제 금방 적응을 또 하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한번 하러 오셔야죠. 저도 이제 뛴 지 진짜 오래됐고 저 축구를 엄청 못해가지고 예, 중계진이 필요하다. 네. 그러면 제가 또 월드컵 중계진 아닙니까? 아 그렇죠. 자동문 축구단. FC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FC예요? 자동문 FC, 오토도 FC. 오토도 FC. 네, 자동문 FC. 오토도 FC에게 또 제가 중계를 입혀드려가지고 아 정말요. 그거는 제가 얼마든지 해드리겠습니다. 중계하러 오셔서 또 잠깐 또 뛰어볼 수도 있고 그래도 또 또 패스 그냥 공 왔다 갔다 몸풀기 정도 할 수도 예. 있고. 캐스터가 이미 있다고 하시는데? 거기 이제 단군님도 계시고. 단군님이 뭐 또 캐스터를 하니까. 하시니까. 네네네. 그러면 같이 해도 되겠네요. 요즘은 또 너무 더블 재밌죠. 캐스터 시대거든요. 그렇죠, 재밌죠. 예. 네. 하여튼 좋습니다. 한번 제가 실력이 근데 혹시 뭐 이제 네. 대전료 같은 거 받으시나요? 어디가 붙자고 했다. 그러면 저희는 어디가 이제 붙잡으면 정중히 사양합니다. 정중히. 네, 왜냐면은 죄송해요. 그분들은 그런 걸 상상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하던 축구를 뭐 인터넷상에서 이제 유명한 분들이랑 자기가 하던 축구를 같이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에요. 어. 저희는 그냥 아장아장. 네, 그럼 그래서 아직까지는 한 번 한 적 있어. 한 번 하고는 절대 하자고 하지 마. 스코어가 어떻게 되는데요? 7대1인가? 7대1? 뭐 5대1인가? 오. 그래서 그쯤 되면 거기서 막 봐주고 뭐 그런 어떤 느낌인지 알죠? 예. 네, 접대 축구하고. 거기서 그냥 막 막는 둥 마는 둥 막. 그러니까 그게 너무 서로 미안하고 죄송해서 이제 외전은 안 하고 있다. 그러면 저희 또 골 때리는 그녀들 중에 뭐 신생팀이라든가 네. 또 이제 근데 좀 뭐 제가 이제 뭐 최하위 팀이 돼가지고 네네, 이제 그런 뭐 팀하고는 강등된 팀 뭐 이런 팀들과 이제 약간 가능성이 연습 있죠. 경기, 너무 좋죠. 혼성 대결 뭐 이런 거를 한번 추진해 보면 질 수도 어떨까? 있어요. 예? 근데 혼성이니까 아무래도 그래도 이제 남성분들이 좀 운동을 평소에 좀 더 관심이 많거나 이제 네. 그러긴 하잖아요. 근데 그 골대녀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윤태진 예. 아나운서님도 굉장히 많이 뛰시고 그렇죠. 그래서 장담을 못 하겠어요. 보통은 이제 선입견이 있잖아. 예. 남자들이 뭐 운동을 쉽지 않아요. 네. 네, 쉽지는 않습니다. 아나콘다도 그 한화콘다라고 불리거든요. 잘- 승리를 거의 못 해가지고. 그쵸. 예. 아나운서 팀. 아나콘다는 지금 이제 출전 정지 중인데. 네, 네. 예. 알겠습니다. 좋죠. 그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봐야겠는데요.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 밝아지셨는데 다시 좀 어둡게 아니. 치과 상담으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커피 플로어 202님 칫솔만 쓰지 말고 치실이나 치간 칫솔, 구강 세정기, 워터픽 같은 걸 꼭 같이 쓰라고 하던데 치간 칫솔, 치실, 구강 세정기 중에 어떤 게 효과가 제일 좋나요? 사람마다 맞는 게 따로 있나요? 없고요. 예. 뭐 특별히 그런 건 없고 결국은 뭐냐면은 치아 표면에 붙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 예. 흔히 플라그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를 얼마나 깔끔하게 털어내느냐의 싸움입니다. 어. 나는 손으로만 할 거야. 칫솔로만 해도 난 잘 털을 수 있어. 구석구석.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는 이제 보조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데를 청소할 때 빗자루랑 쓰레바지로 해도 충분하지만 예. 진공 청소기를 이용하면 좀 더 편리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예. 도움을 주는 거다. 근데 이런 것도 그냥 대충 이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고 결국은 모든 치아 표면에 채팅창에 눈 죽은 거 보라고 생기 없어진 눈. 모든 치아 표면에 있는 플라그들을 얼마나 잘 떨구느냐가 핵심이다. 아까는 생태 같았는데 본인이 지금 쓰기 약간 편한 동태는 거를- 피치라고 준비. 본인이 쓰기 편하신 걸 골라서 쓰시면 된다. 예. 그러면 조금 제너럴한 질문. 네. 고3 베텐너님. 치과 의사들은 공부를 매우 잘해야 되는 거죠? 네. 수많은 의사 중에 치과 의사를 왜 택하신 건지, 치과 의사로서 큰 고충은 무엇인지 좀 궁금합니다. 일단 그 치과 의사를 뭐 제가 꼭 치과 의사가 돼야지 이런 건 아니었고요. 예. 그 어머님이 간호사셨는데 이제 아들이 공부를 조금 하니까 의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권하셨는데 예. 제가 그때 당시에 종합병원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종합병원.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제 의사들이 막 밤에 막 밤새면서 혼나고 막 그런 게 드라마에 그쵸. 많이 그려지거든요. 예. 그래서 난 절대 안 하겠다. 난 편하게 살 거야. 드라마 보고? 나는 절대 싫다. 예.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런 거는 이제 그 응급실이나 이런 그쵸, 그쵸. 의사분들 뭐 생명을 치과 의사는 그런 게 없다더라 찾아오셨어요. 저는 그때 치과 대학이 따로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예. 치과 대학, 한의과 대학 두 개를 찾아오셔가지고 예, 예. 이런 건 없더니 그때 이제 설득이 됐죠. 아, 군대도 구본순 씨와 군의관으로 그쵸 신은경 씨 신은경 씨. 맞아요. 그걸 보고 약간 의사는 너무 힘들 수도 있다. 너무 싫더라고요. 또 그 막 수련도 받아야 되고 예. 인턴 레지던트라고 하는 전문의제도 당시엔 잘 몰랐지만 그런 과정들을 또 그 6년을 공부하고 또 해야 되잖아요. 그게 너무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한 거죠. 저는 그냥 광대가 되고 싶을 뿐인데 나는 빨리 개그맨 시험 봐서 개그맨 할 건데 서울 가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치과대학은 조금 그러면서 여유가 있고 당시에는 또 치과대학은 그 전문치제가 없었어요. 전문의제도가. 예. 그래가지고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설득을 당했고 치과의사로서 힘든 점을 물어보셨는데 너무 이 좁은 공간에서 일을 해요. 작업 필드도 좁고 예. 또 항상 이제 그 실내에 갇혔다고 표현하면 그렇지만 실내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예. 외부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모를 때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되게 현타가 왔을 때가 있는데 막 진료를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왔는데 형이 워낙 커서 좁게 느껴지는 거예요. 손이 좀 제가 손이 뭉툭하다 보니까 근데 부츠에 눈이 잔뜩 묻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예. 진료실에. 예. 그래서 제가 눈 오나요? 그랬더니 눈 되게 많이 오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예. 그때 창문을 봤는데 예. 눈이 정말 많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걸 모르고 그냥 그 원장실이라는 좁은 방과 예. 환자의 입 안에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때 너무 좀 힘들다. 나는 이런 일 별로 안 좋아하나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되게 큰 계기가 한 번 있었죠. 그날 어디 갇히셨나 보네요. 눈 때문에 이동을 못 하시고. 아니요, 잘 퇴근하고. 그래요? 뭐죠? 채팅창에 그 갇힌 날이라고 하시면.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뭐 제가 이제 병원에 일할 때 예. 눈이 너무 많이 오면 퇴근길이 막 미끄럽고 하니까 늦게 퇴근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하는 거고 지금 하는 얘기는 이제 방송 같은 거 안 할 때 실제 치과 의사만 할 때 그런 걸 보고는 나는 좀 외향적이고 그쵸 창문도 잘 못 쳐다보고 외향적이고 밖에서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이런 일들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죠. 그렇군요. 네. 자, 아무튼 그나마 이제 치과 관련 썰을 좀 푸니까 조금 생기가 돌았습니다. 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되게 지금 다운되셔가지고. 아니야. 예. 뭐 몇 번 14번 할까요? 뭐 몇 번 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또 해보도록 하죠. RW0908님이 네. 칫솔이 부드러운 칫솔모, 억센 칫솔모로 나눠져 있잖아요. 나눠져 있죠. 어떤 기준으로 칫솔모를 고르는 게 좋을까요? 칫솔 교체 주기는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요 궁금합니다. 칫솔모의 선택과 예. 그 교체 주기 요거는 그 치과의사 매직박 유튜브에 가면 제가 또 옛날에 또 상세하게 설명해둔 게 있는데 예. 보통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 그러니까 정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굳이 좀 편하게 분류를 하면 부드러운 칫솔모는 잇몸 쪽이다. 치아와 치아 사이, 치아와 잇몸 사이를 파낼 때 덜 자극적으로 후벼팔 수 있는 예. 그리고 억센 좀 빳빳한 칫솔모는 치아 윗면에 보면 이렇게 막 주름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 이제 초콜릿이나 뭐 이런 쿠키가 들어가면 충치가 생기거든요. 예. 그런 걸 털어내는데 쓰기 좋다. 구두솔처럼. 그럼 이도류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젊거나 어린 친구들은 잇몸 질환보다는 충치에 이완될 확률이 높아요. 뭐 식습관도 그렇고 아무래도 잇몸의 재생력이나 이런 게 젊을 때는 더 뛰어나고 하니까.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 젊은 친구들은 좀 빳빳한 칫솔로 치아의 표면, 씹는 면 위주로 구강 관리를 하는 거고 좀 이제 잇몸에 좀 신경을 쓸 때가 됐다. 저희 나이 정도 되면은 좀 잇몸 위주로 청소하고 이렇게 하면 좋죠. 너무 다운되는데 저는 이도류로 합니다. 어떻게 하세요? 저는 전동 칫솔. 네. 그걸로 이제 잉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이를 쭉 이렇게 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혀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좀 뭔가 찝찝하고. 손으로 해야 시원한 부위들이 있죠. 있어요. 치아 그걸로 이제 사이가. 싹 해가지고 두 번 하는 이도류 스타일로. 좋죠.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괜찮나요? 네네네. 보통 저도 전체적으로 하고 치아와 치아 사이라거나 제가 칫솔로 잘 도달할 수 없었겠다 하는 부분들은 치관 칫솔을 쓰거나 예. 뭐 다른 제품들을 좀 쓰거든요. 이렇게 하시면 너무 좋죠. 좀 번거로울 뿐인데 예. 너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치과 상담을 치과 의사의 신 이렇게 치아 관리의 신 모시고 해봤는데 너무 좀 다운된 채로 좀 아니요. 보내드리는 그래도 것 같아서 많이 좀 깎아주셨네요. 질문을 좀 몇 개 스킵을 좀 많이 깎아주셔가지고. 너무 롤러코스터처럼 그냥 와, 이거 바로 그냥 훅 아니, 다운되고 그러셔가지고 아니. 폭포스 커브처럼 아니요. 근데 초코 클라우드 제이님이 매직빵님 보면 연예계, 스포츠계, 인터넷계든 다양한 인맥이 많던데 인맥 유지 노하우가 있냐고. 인맥이 사람을 유지하는 노하우는 없죠. 항상 진심으로 다가가고, 네, 뭐 선입견 없이 대하고, 뭐 항상 뭘 기대하기보다는 제가 뭘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찾아보고 뭐 그런 것이지 뭐 이렇게 노력한다고 인맥이 뭐 생기고 술자리나 이런 것도 좀 즐기시나요? 제가 술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누가 부르면은 웬만하면은 이제 거절하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불렀을 때 거절 당하면 조금 민망할 수도 있으니까 시간이 허락하는 한 웬만하면 잠깐이라도 가서 그 친구가 저를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제가 뭐 재밌어서 불렀든 예. 뭐 무슨 어떤 상담을 하고 싶든 뭐 그거를 저는 이제 가서 도움을 주는 거죠. 네. 근데 가끔 이제 술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 소주로 각을 한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그 소주로 각을 해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소주 각을 한 안 될 다음에 건 없죠. 그 이를 또 닦아야 되나요? 그렇죠. 왜냐면 알코올은 당분이기 때문에 예. 알코올은 당분이라서 치아 표면에 남아 있으면 S 뮤턴스라고 하는 충치균이 막타가 굉장히 전문적이에요. 영양분으로 활용해서 예. 애시드 산을 만들어서 캐리어스 충치를 예.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소주나 술을 드시면 뭐 최소한 물로라도 좀 헹구면 예. 좋죠. 예. 친한 야구 선수 있으시냐고. 여기 선수 친한 선수 너무 많죠. 누구? 황재균 선수도 친하고 뭐 유희관, 황재균. 유희관 선수. 네. 유희관 선수는 가끔 그 철되면은 완전 이성향이어가지고 전화하지 않아. 너무 이해해요. 완전 이어서 아무 때나 막 전화하고 너무너무 그러잖아요. 이해해요. 맞아요. 예. 이번에 자동문 축구단도 들어오고 싶다고. 내가 막혔다고. 미안한데 이거나. 그러면서 그 무슨 그런 절차가 생겼거든요. 왜냐면 예. 인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예. 너무 하고 싶다고 막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근데 들어오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네, 거기 또 저희 그 김지호 씨라고 오랑캐 있거든요. 둘이 딱 붙여놓으면 볼만 하거든요. 여기 딱 옆에 머리 깎아가지고 예. 오랑캐 대 오랑캐 하면 볼만한데 저희가 이제 조금 요번에 이제 새로 스폰드 받고 하면서 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마 1순위로 모시게 되지 않을까. 주호민 작가님, 유희관 선수, 또 베디 이렇게 또 1순위로 저희가 영입 리스트에. 그래 드래프트로.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치아 관리의 신을 모시고 저희가 중간 중간에 제가 또 진행의 묘를 써서 네. 중간 중간에 텐션이 확 떨어지실 것 같아가지고. 질문 좀 빼돌려가지고. 네, 쓱쓱 막 이렇게 네, 땡겨 쓰고 돌려 쓰고 막 갖다 붙이고 그랬습니다. 역시 대단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 광고 듣고 돌아와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너무 티가 나시는데. 아니요. 아니 너무 좋아요. 아니. 다음에는 마술.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다시. 예, 제가 마술의 신 최현우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그때 지금- 그 많이 왔어요. 최현우 씨가 뭐 살 누가 큰가요? 뭐 해가지고 그걸 되게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그걸 많이 봤었지. 부지를 갑자기 섞어서 썼어요. 네, 지금. 아니 이게 너무 프레임이에요. 본업이랑 텐션이 다르다는 게 너무 프레임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 어떤 손님이 오는 걸 그렇게 아니, 싫어하신다고. 안 싫어요. 아니 두 손님이 오는데 왜 치과에 손님이 싫어하겠어요? 오면 그렇게 다운되신다고. 아니요, 너무 좋아하죠. 근데 그 사실을 말할 때는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뭐 텐션을 띄우고 가라앉히고 할 게 없는 거죠. 그냥 가는 거고. 뭐 썰을 얘기할 때는 강약이 있을 수 있는 거고. 네, 겪었던 일이나 그런 거라서. 갯마을 차차차 재밌게 보셨나요? 개말처럼 못 봤습니다. 거기 또 치과 선생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못 봤습니다. 신민아 씨가 들었는데 못 봤어요. 그래요. 점심시간- 오면이 뽑아버린다고. 점심시간 끝날 때쯤에 죽을 상이에요 매일. 뭐 저런 거짓말. 거짓말. 혼자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예. 그럼 진짜 싫어하실 수도 있겠네요. 싫다니까요. 안 싫어해요, 여러분. 제발 와주세요. 안 싫어합니다. 이거는 방송 안 나가는 거죠. 방금 나가고 있어요. 아니 그 예, 본방에는 안 방금- 나가잖아요. 예. 클로징 가겠습니다. 큐시트는 끄고 해주세요.
배성재 텐 일요일 방송 오늘 치아 관리신 매직박님을 모셨습니다. 워낙 이제 다양한 타이틀을 갖고 계시고 저희가 나누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방송 시간이 이 지상파 1시간밖에 없어서 너무 짧아요. 그죠? 아, 네. 벌써 1시간이 훅 갔네요. 성남에서 이 목동까지 멀리 또 와주셨는데 네네. 이렇게 또 짧게 대화 나누고 돌아가시게 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아닙니다. 네. 예. 너무나 영광스럽고 재밌었습니다. 예, 심으로 계신이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네. 그 전문 분야 나오면 심으로해지고 아니요. 전문 분야 이외의 분야 모든 얘기가 나오면 썰풀 때 급 화색이 도는 아니요. 특이한 톤 업다운의 신이라고. 뭔가 이런 프레임 이런 거는 예, 예. 좀 여기 아마 이 베텐의 침착맨이 좀 이렇게 싸놓고 간 똥 같은데 그런 거 남의 어떤 이런 프레임을 씌우는 이런 행태는 사라져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침착맨은 와가지고 거의 계속 저텐션이에요. 베텐 오면.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이걸 봤는데 예. 왜 그러는 거예요? 약간 그냥 뭐서 침착맨스럽게 그냥 조곤 상담해 주는 거죠. 예, 지금 상담- 쉬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빈자리는 누가 지금 메꾸고 있나요? 지금 이제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이제 이제 또 아이돌들이 그러면 코너는 바뀌고 상담하는 거는 상담은 아니고 중단을 여러 하고 가지 침착맨의 자리를 대신할 분이 없기 때문에 좀 사회 경험도 있겠다. 아니 치과 상담? 치과 및 어떤 인생 상담. 인생 상담으로 왜냐면 나이도 좀 먹었고 각종 뭐 매직박 여러 가지. 상담소. 예. 아하, 예, 알겠습니다. 자, 즉시 시무룩이라고. 너무 좋아요. 예. 또 의학적인 것도 좀 곁들여서 할 수 있으니까. 곁들이자.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치착맨이라고 하시면. 자, 마지막으로 베텐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인사. 가문의 영광이었습니다. 저의 그 인터넷 방송의 아버지 침착맨. 또 침착맨이 항상 방송의 아버지라고 일컫는 우리 배성재 PD. 저의 손자시네요. 네, 저의 방송의 할아버지가 진행하시는 이 방송에 와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같이 1시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광스럽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와서 재밌는 얘기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예. 네. 다음에 오실 때는 치과 관련 얘기는 싹 빼고 예. 다른 어떤 그 재밌는 얘기로만 아니요. 꼭 채우고. 치과 관련 얘기도 재밌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기회가 되면 저도 또 놀러 가고 싶고요. 한번 꼭 하시는 곳에. 와주십시오. 네. 예. 그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진료하러 가진 않겠습니다. 진료하러 가는 건 싫어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네. 방송에 한번 놀러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한번 좀. 자, 나중에 또 자동문 축구단 이런 데서 뵀으면 좋겠고요. 오늘 나와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윤종신 치과에서 끝곡입니다. 야한 꿈 꾸세요. 노래가 지긋지긋한 노래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좀 긴장하고 왔는데 너무 예? 잘해주셔가지고 긴장. 편하게 했네요. 어느 순간. 무슨 긴장? 말 놓기로 하셨잖아요. 우리요? 말 놓는 거 뭐 안 어렵죠. 알아서 놔야지. 근데 계속 아니. 아니. 나중에 한번 또 놀러 오세요. 근데 좀 이제 바쁘지 않나요? 저기 뭐야 K리그 때문에 K리그도 있고 또 프로그램들이 또 생기고 생기니까 바빠서 언제 한번 그분 이름이 트레이드 성재재산. 그렇죠. 재성재. 성재 거꾸로 하면 재성재. 재성이죠. 네. 한번 김풍 작가님이랑 해서 김분 작가 이름이 정환이에요. 김정환, 네. 또 몰랐네. 정환이랑 해서. 기억 좀 해요. 근데 원래 그 전에 옷카페도 왔었는데. 침착맨님이 막 할 때 한번 보면 너무 재밌겠다. 7, 8 최악의 세대끼리 해서 그런 거 모을 사람이 나밖에 없다. 그래서 형이 뭐 해봐라는 식으로 했는데 그때 이걸 봤는데 최악의 세대 특집.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무작정 찾아가기 이런 걸 해볼까 또 했었는데 그때 요거 베텐을 봤는데 침착맨님이 얘기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디께서 약간 아이 성향이 있어서 남들이 자기 영역에 들어오는 거를 좀 불편해한다. 뭐 나는 막 침범하는 스타일인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러게 뭐 그래가지고 좀 조심했던 게 있는데 그런가요? 아 뭐 그렇긴 한데 또 그렇다고 넘어온 그 좋아하는 사람들이 넘어오는 걸 또 싫어하지 말로는 싫어하지만 저 좋아하세요? 또 그렇게 그럼요. 그럼 한번 연락을 한번 드리고 네. 원래 상급끼리 더 좋아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희 AT 필드는 언제든지 또. 네, 말띠끼리 한번 뭐 보는 걸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아 오늘 나와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예 고생하셨습니다. 치과 진료하는 것 같다. 또 한탕 더 있죠. 2탕 있어요. 아직도요? 예. 힘드시겠다 다들. 네. 사진 한. 사진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릴 거 하나 찍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보내주시나요? 네, 보내드릴게요. 좀 이걸로 또 하나 보내주시죠. 찍어드릴게요. 가져왔는데. 아 그 옛날 레트로 스타일 그 필카로. 좀 어깨 그럼 동무 나와요? 같은 거 어때요? 친구니까 그럼 어깨 나와요. 동무. 나와요 저거? 네, 나오면 드릴게요. 너무 조인성. 하나, 둘, 셋. 약간 우리는 친구네. 저희 친해요. 자. 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혼자 왔죠? 네. 저 이거 가면 되는데. 네네네. 놓고 가는 거 없는데. 고생하셨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고맙습니다. 뵐 수 있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그냥 나가면 되죠. 이렇게 오시는 거죠? 안 거죠. 안녕하세요. 시간이 좀 뜨네. 오프닝 먼저 하나 따겠습니다. 여기 잠시만 2, 3분 있다가 딸게요. 아 여기 산소가 부족한 느낌 아니야 우리 지금? 너무 오랜 시간 오래 있는 거 있으면 같아. 문 좀 열어놔 그러면. 그러니까 근데 지금 딴다 그래가지고 다시 닫았지. 잠깐 한 5분만 좀 문 열어놓고. 열어놔. 네. 시간도 좀 있으니까. 네. 왜냐면 우리가 너무 갇혀 있어. 그쵸. 만 11시까지 12시까지 이게 있어요. 8시간이랑 7시에 갇혀 있는 거랑 좀 달라. 맞아요. 오프닝 먼저 지금 따겠습니다. 가는 거야? 네네. 5분 쉰다 그러잖아. 5분이라네. 1분 전. 네. 하고 편하게 쉬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U20 아시안컵이 있습니다. 7시.
그래서 그 끝나고 바로 넘어와서 생방을 합니다. 본선 가야 되고요. 조별리그는 뭐 충분히 8강 갈 수 있겠지만 8강이 이제 사우디 아니면 일본이기 때문에 4강 이상을 가야 U20 월드컵에 나가거든요. 자. 가겠습니다. 숙보. 결혼도 못하는데 결혼식은 무슨. 예식장, 줄 폐업. 안녕하세요. 2023년 3월 8일 수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양파의 Marry Me 띄었습니다. 오늘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결혼도 못하는데 결혼식은 무슨 예식장 줄폐업이었습니다. 통계를 보니까 90년대에는 해마다 40만 쌍이 결혼을 했었고 지금은 한 해에 19만 쌍이 결혼을 해서 이제 반으로 줄었습니다. 인구수도 감소하고 있고 결혼 기피 현상이 더해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거고요. 결혼하는 사람은 줄었는데 결혼 비용은 또 엄청 급증했죠. 예식장 비용, 스드메,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비용은 다 엄청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또 SNS를 타고 엄청 이제 서로 비교를 하게 되고 원래 이제 결혼 자체가 돈이 엄청 드는 약간의 허례성이 좀 있기도 했었는데 이제는 완전 여유 있는 사람들이 이 경쟁하는 이벤트처럼 돼버린 것 같아요. 예. 자, 어쨌든 이 얘기를 수요일에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싶어도 상대가 없어서 못하는 베텐러, 또 거기에 돈도 없는 가난한 비참러 이런 현실. 자, 이거 근데 또 비참해서 가볍게 넘어갈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출생률 0.78. 진짜 어떡하나요, 진짜. 자, 아무튼 통계상 결혼식이 줄었다고 하지만 또 주변에서 결혼하는 사람들은 은근 찾아보면 또 있어요. 그래서 축의금으로 돈 나갈 일은 많고, 예. 언젠가 수금하는 날이 올지, 이건 또 미지수고 그죠. 자, 깝깝합니다. 자, 저 형은 7, 8년생인데, 그래요. 자, 오늘은 외로운 영혼들이 모이는 이곳, 베텐 수요일 코너, 비연의 챔피언스 리그 하는 날이고요. 왜 헤어졌는지 왜 솔로인지 저희가 진단을 해드릴 테니까 솔로 사연을 많이 보내주세요.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비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성 위원과 함께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베텐은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보실 수가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베텐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띄워놓은 일정 보시고 카카오TV 접속하시면 채팅하면서 베텐에 또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선물 소개해드리죠. 배성재 펜스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참여하시고 선물 가져가세요. 배성재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단들이 가겠습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6712님 시력 교정술 상담 받으려고 안과 예약을 했어요. 상담만 받는 건데도 너무 무섭고 떨립니다. 상담 받았는데 각막이 얇아서 못한다고 하면 좋을 것 같기도 해요. 하고 싶은데 하기 싫어요. 약간 병원이라는 게 그렇죠. 하고 싶은데 하기 싫은 거고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고 하지 말라 그러면 또 마음 편할 것 같고 그죠.
아 진짜 시력 교정술. 저도 이제 언젠가는 받아야겠죠. 뭐 저는 예전에 안과 진단을 어렸을 때 받았을 때는 나중에 커서 돋보기도 안 쓸 눈이다. 눈이 굉장히 작고 볼품 없지만 시력만은 정말 타고날 것이다. 돋보기 안 쓴다. 뭐 이런 예언 같은 진단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예, 뭐 그 의사 선생님도 스마트폰 시대나 대형 모니터 시대에는 아마 예견하지 못하셨을 수도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뭐 노안도 올 수 있고 시력 떨어지는 것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뭐 교정술 이런 걸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눈 뜨고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약수터 철봉 고수님, 저희 형은 진수, 저는 성찬입니다. 아빠가 형 태어나자마자 그 자리에서 뚝딱 지었대요. 성이 없다고 저희가 뭐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베디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나요? 진수, 성찬. 그렇군요. 그 형 이름 진수는 뭐 충분히 있을 수도 있는 이름이고 성찬도 있을 수 있는 이름인데 이게 합체되니까 진수성찬, 그죠? 예. 대한민국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죠? 예. 신속 배달이라고 하시면 있고 이름 못 본 것 같은데. 예. 따로 보면 전혀 상관없는 느낌인데 합치면 예 특이합니다. 예. 라임 좋다고 하신 분 있고. 저는 원래 그 우자 돌림이어서 진우가 될 뻔도 했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희 학렬이 우자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배진우가 될 뻔도 했었는데, 예. 근데 배성재가 더 괜찮다 이러는 부모님의 의견으로 그냥 학렬의 그 돌림자 이런 거 무시해버리고 예. 성재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예. 찐우라고 하신 분이 있고. 9441님, 거실 소파가 오래돼서 푹 꺼졌어요. 거실도 좁아 보이고 해서 이참에 버렸는데요. 남자 혼자 소파 버리기 쉽지 않더라고요. 이럴 땐 혼자 사는 게 좀 슬픕니다. 사람 불러야 되는 거죠, 그죠? 슬픕니다. 저도 예전에 그 처음에 혼자 그 광주에서 KBS 들어갔을 때 혼자 이제 침대를 엘베로 옮기는데 진짜 죽는 줄 알았습니다. 와, 진짜 너무 힘들더라고요. 슬픈 거죠. 자, 프리선언이었습니다. 네. 아, 이게 엘베가 아니었구나. 엘베로 옮기다가 엘베 안 들어가지고 계단으로 옮겼어요. 아, 진짜 던져버릴 뻔했어요. 진짜 계단에서. 몇 층이었는데요? 11층. 네. 진심으로 던지고 싶었어. 자, 오늘이 프리 기념일입니다. 독립 기념일. 2년 됐네요. 이거 지혜가 먹으러 오라는데. 이거 돌려올까요? 뭘 돌려오라는 거야? 초코시로. 이거를? 근데 그 추러스도 돌려야 될 것 같은데? 전자레인지. 근데 추러스는 전자레인지에도 더 어, 눅눅해지는 거 아니야? 30초 이내 가량 데우라고는 되어 있네요. 제가 둘 다 돌려와 볼게요. 드실 거죠? 드실다. 난 안 먹어, 난 안 먹어. 뭐 배가 좀 부른데 좀 이따가 나중에 예, 뭐. 뜯었다요? 지혜가 먹으라고 했으니까 먹을 테니까 예. 지금 좀 이따가 먹자. 끄자. 좀 이따가. 어. 예. 어차피 방송하면서 12시까지 방송하고. 있어야 되니까. 예. 그러면 그거 끝나고. 끄겠습니다. 오늘 약그잉 있습니다.